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운하가 흐르는 멋진 저택 한 채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벽돌 하나하나가 고풍스럽고 넓은 마당이 딸린, 지금 가치로 따지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런 집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자기 손바닥 위에 놓인 아주 작은 양파처럼 생긴 뿌리 하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뿌리 하나랑 저 집을 바꿉시다. 여러분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시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건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역사 속에서, 그것도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던 네덜란드에서 수만 명의 사람이 이 말도 안 되는 거래에 전 재산을 던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돈 냄새 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했고 가장 멍청했으며 그래서 가장 뼈아픈 교훈을 남긴 사건, 바로 네덜란드 튤립 투기 이야기를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아마 튤립 파동에 대해 들어본 분은 많으시겠지만 이 사건이 왜 현대의 코인 광풍이나 부동산 거품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는지, 그리고 왜 유독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덫에 더 깊이 빠져들었는지 제대로 아는 분은 드물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단순한 역사 지식을 넘어 자본의 흐름 뒤에 숨은 인간의 본성을 읽는 통찰력을 얻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자산 성장에 가장 민감한 우리 40대 직장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예방주사가 될 거예요. 우선 튤립 광기가 왜 하필 17세기의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당시 네덜란드는 그야말로 돈이 복사되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한 뒤 네덜란드는 바다를 장악하며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인 동인도 회사가 세워졌고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들어섰죠. 동남아시아에서 가져온 향신료 한 자루가 유럽에서는 금값에 팔리던 시절이었어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상인들이 넘쳐났고 시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리기 시작했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튤립 투기가 그저 무식한 사람들이 꽃이 예뻐서 시작한 장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달라요. 이건 철저하게 계산된, 그리고 아주 정교한 금융 게임이었거든요. 당시 네덜란드 사회는 신분 이동이 활발해지던 시기였어요. 돈을 번 상인들은 자신들이 귀족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고, 그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이국적인 꽃인 튤립이었어요. 튤립은 당시 유럽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희귀종이었고, 특히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무늬가 있는 튤립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보석 대접을 받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명품 시계나 슈퍼케 열광하는 것과 17세기 사람들이 튤립에 열광했던 게 본질적으로 다를까요? 전혀요. 타인과 나를 차별화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이 가치가 영원히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결합했을 때 비극은 시작되는 법이거든요. 네덜란드의 거리에 돈이 넘쳐나고 상인들이 넘쳐나는 부를 주체하지 못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그 시점, 튤립은 단순한 꽃이 아니라 신분 상승의 사다리이자 수익률 1000%의 우량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주인도, 굴뚝 청소부도, 심지어 하녀들까지도 자기 월급의 몇 년치를 튤립국은 하나에 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튤립은 봄에 꽃이 피고 나면 구근을 캐낼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꽃이 피기도 전, 심지어 구근이 땅속에 있지도 않은 한겨울에도 튤립을 거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종이 조각 거래, 즉 현대 금융의 선물 거래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이 종이 조각 하나가 어떻게 집 한 채 가격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광기 어린 파티가 끝나기 직전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하필 꽃이었을까요? 장미도 있고 백합도 있는데 왜 사람들은 튤립이라는 식물에 자기 인생을 걸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오해와 진실이 숨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튤립이 그냥 예뻐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시 튤립은 일종의 첨단 기술주나 희귀 NFT 같은 존재였거든요. 특히 바이러스가 만든 우연한 아름다움이 핵심이었죠.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건 튤립의 잎사귀에 나타나는 화려한 줄무늬였어요.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저 예쁜 꽃일 뿐이지만 17세기 사람들에게 그 무늬는 신이 내린 예술 작품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무늬가 사실은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병 때문에 생긴 기형이었다는 거예요. 병든 꽃이 더 비싸게 팔리는 기묘한 시장이 형성된 거죠. 이 바이러스에 걸린 구근은 번식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공급은 극도로 제한적이었고 수요는 폭발하면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설적인 품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잼페오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꽃은 하얀 바탕에 선명한 붉은 불꽃 무늬가 새겨진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1930년대 초반 이 구근 하나 가격이 5,500길더까지 치솟았다고 해요.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당시 네덜란드 숙련 노동자의 1년 평균 수입이 약 250길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국은 하나를 사려면 평범한 직장인이 2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 했다는 뜻이에요. 꽃 한 송이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바람 장사, 즉 실물 없는 거래인 선물 거래가 시작된 거예요. 원래 튤립 거래는 국은을 직접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자 사람들은 꽃이 피기도 전에, 심지어 국은을 캐내기도 전에 나중에 이 꽃을 얼마에 사겠다는 계약서만 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했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를 빈드한델, 윈드한델, 즉 공기거래 또는 바람장사라고 불렀어요. 이 시점부터 시장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꽃의 아름다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일 이 종이 조각을 더 비싼 가격에 사줄 더 바보 같은 사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술집 뒷방에서 매일 밤 파티가 벌어졌고 사람들은 맥주를 마시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실물 경제와 자산 가격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전형적인 버블의 정점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40대 투자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실행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튤립 구근은 새끼 구근을 낳기도 하지만 결국 시들어버리는 소모품일 뿐이었죠. 둘째, 시장의 유동성에 속지 마세요. 당시 술집에서 이루어진 거래들은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짜 돈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셋째, 포모, FOMO, 증후군을 경계하세요. 옆집 하녀가 튤립으로 집을 샀다는 소문에 휘둘려 내 노후 자금을 던지는 순간 당신은 버블의 마지막 설거지 담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아니, 정부는 왜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나요? 사실 당시 네덜란드 정부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워낙 경제가 호황이라 규제를 하기도 애매했고 무엇보다 고위 공직자들조차 이 튤립 투기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눈앞의 숫자에 취해 이 파티는 영원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모든 풍선은 터지기 직전에 가장 크게 부풀어 오르는 법입니다. 1947년 2월의 어느 추운 겨울날, 암스테르담의 한 술집에서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가 벌어지면서 이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해요. 과연 그날 술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천재 과학자 아이작 뉴턴마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한탄하게 만든 그 처참한 몰락의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937년 2월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네덜란드 하를럼의 한 선술집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튤립 구근 경매가 열렸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오늘도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경매인이 아주 희귀한 구근 하나를 내놓았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서로 사겠다고 난리가 났을 물건인데 말이죠. 경매인은 당황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 불렀어요. 그래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번개 같은 공포가 스쳤어요. 어? 이제 이걸 사줄 사람이 없나? 이 사소한 침묵 하나가 도미노의 첫 조각이 되었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게 암스테르담 전역으로 퍼져나갔거든요. 하룻밤 사이에 튤립 가격은 90% 넘게 폭락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집 한 채를 살 수 있었던 계약서가 오늘 아침에는 불을 뗄 종이 쪼가리보다 못한 신세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서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사기로 했잖아. 무슨 소리야?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 라며 비명이 난무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흔히 튤립 파동 때문에 네덜란드 경제가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국가 전체의 경제 시스템이 붕괴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무너진 건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수만 건의 소송이 쏟아졌고 정부는 이 혼란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모든 튤립 거래를 무효로 선언해버렸거든요. 어제의 백만장자가 오늘의 거지가 되어 운에 뛰어드는 비극이 속출했습니다. 자, 이제 40대 직장인 여러분이 가장 집중해서 들어야 할 투자 인사이트와 실전 가이드를 정리해 드릴게요. 17세기의 광기는 지금도 이름만 바꿔서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첫째, 수익률보다 본질적 가치를 먼저 보세요. 튤립은 결국 꽃일 뿐이었고 비트코인이나 특정 주식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오직 내일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군중의 목소리에서 멀어지는 연습을 하세요. 17세기 네덜란드에서도 가장 똑똑하다는 의사,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망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을 과신하며 시장에 참여했지만 인간의 광기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거든요. 주변에서 이거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이 들릴 때가 바로 여러분이 가장 냉정해져야 할 때입니다. 셋째, 출구 전략을 항상 준비하세요. 거품은 터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합니다. 튤립 시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더 큰 이익을 노렸던 탐욕가들이 모든 피해를 떠안았거든요.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안전자산의 비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40대 이후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튤립 파동 이후에 네덜란드는 어떻게 됐나요? 놀랍게도 네덜란드는 이 아픈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튤립은 투기의 대상에서 다시 원의 산업의 중심으로 돌아왔고, 네덜란드는 오늘날 전 세계 화훼 시장의 80%를 장악하는 강대국이 되었죠. 투기라는 거품이 거치고 나니 비로소 산업의 본질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영상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꽃 한 송이와 집을 바꾸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자신 있게 아니요 라고 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산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숫자가 아니라 그 자산이 가진 실질적인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첫째, 거품은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둘째, 모두가 환호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셋째, 투기는 지나가도 산업의 본질은 남는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셔야 할 실천 액션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목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그 중에서 남들이 좋다고 해서 혹은 막연한 상승 기대감만으로 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밤 진지하게 그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전 하를럼의 술집에서 들렸던 그 침묵의 경고를 잊지 마세요. 시장은 언제든 우리를 배신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력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나만의 버블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돈 냄새 나는 역사와 함께 부의 안목을 키워보시죠. 오늘도 성투하는 하루 되세요.